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여러분, 대무탈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피부관리샵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44살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경험한 일들이 떠오르고 공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혼은 이륜지 대사라고 하죠.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상대의 등대 미와 가정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저는 파도에 휩쓸리듯 결혼을 했었는데 크게 낙담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처를 이겨내고 제 하나뿐인 딸 덕분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 경험도 있죠. 저는 어릴 적 경기도의 농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과일원을 운영하셨고 과일을 팔거나 도매로 판매하시곤 했어요. 제가 그 향긋한 과일 향을 좋아하는 것도 그때 경험이 연관이 있죠.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언니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피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서울 강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 뷰티 아카데미도 다녔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피부관리샵에서 일하다 보니 대부분의 손님이 부유층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소개팅이나 미팅 제의가 자주 왔지만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20대 중반까지 솔로로 지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 나는 맨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동창 회자리에 또 만나다니까요.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 말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성진이 깊은 눈빛을 보내며 제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도 이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는 듯이 서로 눈을 맞닥뜨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현재 솔로이고 그는 아름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미가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미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결국 미가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때 알게 된 것은 미가가 자주 가던 피부관리 샵과 회사가 2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미가와 전 남편은 점심시간에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애는 미가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더 좋아해준다는 것이 놀랍고 당연히 전 남편은 연애 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가를 밀고 당기며 안달나게 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가끔씩 연락이 끊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가는 안달 가득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연락이 끊기다가 다시 오면 전 남편은 모든 일을 얘기해주며 미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해결하느라 지금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 믿어보고 싶다. 오늘 저녁에 너희 피부관리샵 앞으로 갈게. 그래. 이따가 봐, 야. 잠수를 타고 나서 만나면 얼굴이 수척해져서 많이 안 돼 보였어. 그때는 콩깍지가 껴서 그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모른다 또 있었겠지? 아무튼 결혼 전 연애하던 당시에는 그저 전 남편을 위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영업사원 일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 하는 생각에 많이 위로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 그렇게 우리는 2년을 연애하고 전 남편의 청혼으로 제 나이 27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 우리 언니는 같은 공무원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우리 부모님도 나만 잘 보내면 이분이 마음 편히 살겠다며 좋아하셨어. 아름야, 너도 시집 보내고 나면 우리 둘이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아빠는 시집 가면 모대가 엄마 아빠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출가 의인이라는 말이 있어.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결혼해도 엄마 아빠 자주 만나러 올 거야.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하하.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나는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정말로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튼 전 남편에게 청혼을. 나는 전 남편의 엄마를 인사하러 가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방문한 곳은 전 남편과 함께 20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성신 여자친구인 이아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시작해볼까요?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자 그의 전화벨이 울렸고 밥 하나도 접지 못했습니다. 내 상황을 마치 경찰처럼 조사하고 내 직업을 듣고 나서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너 피부관리사를 하냐? 일이라니 대단하다. 이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내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비하를 듣다니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시에는 전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무 대답을 못했을 때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 공무원쯤 되라고. 피부관리사 같은 직업은 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백정하고 다름없는 거 아니야. 백정이요. 제가 황당해서 그렇게 되묻자 예비씨 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더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백정. 남의 얼굴이나 만지면서 돈 버는 것과 뭐 그런 거랑 다름없지. 나는 조신하고 자길 뚜렷하게 가진 여자를 결혼하면 하는데 성진아 엄마는 이 결혼 반대다 말없이 밥만 꾸역꾸역 참 없던 전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저를 한 번 보고 본인 어머니를 한 번 보더니 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피부관리사도 전문직이에요. 아무나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름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뭐, 내가 이런 애랑 결혼하라곤 너를 그렇게 혼자서 뼈 빠지게 기운 줄 알아. 너는 그래도 명함 있는 직장인인데. 알 몰라. 난 더 나은 여자랑처럼 했으면 한다. 이만 카바라 제 면전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길 시모를 보고 저도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아름아, 우리 엄마가 좀 고지식한 분이라서 그래 알. 그렇다고 놓아버릴 거 아니지. 내가 우선 잘 말씀드리기는 했어. 너 혹시 우리 엄마 피부관리 한번 해줄 수 있어? 엄마도 너 일하는 거 보시면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 그 말에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니는 피부관리샵의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제 돈으로 10회를 끊어줬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도 해드리지 못한 걸 해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진정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집에서는 해드렸지만 샵에서 정식으로 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매주 2번씩 시어머니를 피부관리샵에 오셔서 관리를 해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은땀이 났지만 날이 갈수록 본인 피부도 좋아지고 관리받는 맛을 알았는지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 남편을 그렇게 써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워낙에 말주변이 좋았던 인간이라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분의 예쁘게 키우신 달 보내셔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예쁘고 행복하게 같이 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어찌나 청사뉴스로 잘하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전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웃어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붙고 있던 청약 통장이 당첨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혼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온수도 정말 소소한 것만 해왔어요. 그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다시 결혼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게다가 결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의 용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신혼여행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 후에야 이야기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집에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 때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아직 남아있는데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아 일도 못하시고 제가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것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뒤 빚이 얼마나 남았고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5년 정도 더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월급에서 100만 원씩 어머니에게 드리면 나머지는 적금에 넣고 생활비는 아까운 줄 쳐다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월급이 200 정도인데 거의 반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적금은 얼마나 모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도 낳을 예정이라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혼한 남편이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애를 들인 뒤 남편은 더 많은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야근이 많고 영업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임신을 하고 초반에는 이쁘다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오히려 살이 빠질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 반이 넘어가고 나서는 입맛이 더해져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임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다니던 피부관리샵에서 임신 휴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길이 없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아이를 낳고 나면 바로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출근 안 해. 얼르면 일어나서 준비해 밥처럼 넓게 그게 아르마 돼 나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회사에서 잘려 언제 이 덜 됐어 봐 금방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음내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잘려 그게 내가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들어보니 남편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더 돈을 남겼기 때문이다. 굴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알아챈 회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만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았다. 신고를 하면 회사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만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초반에는 이쁘다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오히려 살이 빠질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 반이 넘어가고 나서는 입맛이 더해져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임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다니던 피부관리샵에서 임신 휴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길이 없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아이를 낳고 나면 바로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 회사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회사들에게도 소문이 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남긴 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게 말하는 다그침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뒷걸음쳐야 했어요. 돈을 공두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르마,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이 있잖아요. 저가 돈을 구할 때까지 당신도 어떤 방법으로든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회사에 쉬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해야 하는데 당신이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이 정도만 부탁해도 될까요? 엄마에게 용돈을 못 드린다면 빚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고 엄마는 나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르시다 생각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으면서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시 남편을 믿고 싶어요. 당신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취업할 생각을 하며 뒷걸음쳐 부탁드려요. 그럼 내가 먼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테니까 아이를 낳으면 잠깐은 어머니에게 맡기세요. 현실이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보죠. 고마워요, 아르마.
저는 열심히 이력서를 제출하고 취업에 성공할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잘린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보낸 후에 함께 했던 시간은 어렵고 암울했습니다. 임신 중에 축하도 걱정도 받지 못했는데 남편은 연락만 주고 받는 것 같았어요. 연락이 오면 남편이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만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전에 진통이 시작돼서 혼자 병원에 가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산모들이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는 혼자 누워 있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제 친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마도 많이 아팠고 생각이 많았어요. 왜 울고 그래? 몰라. 나 너무 서러워. 엄마가 왔잖아. 응, 김서방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진통도 심하고 아이가 나올 생각이 없어서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4kg로 크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받아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김서방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와이프가 애 놨는데 연락 한 통이 없어. 전화기는 뭐 핸드폰으로 들고 단인이 영업하는 애라 전화기 볼 일도 많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야? 아직 몰라.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건지 알 것 같아. 남편 이야기에 한숨만 나왔어요. 아이를 낳고 4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바쁘게 과일을 수확하러 다니셔서 혼자서 집에서 몸을 챙기기에는 힘들었어요. 다행히 산후조리원에 자리가 있어서 예약하지 않았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남편이 전화했어요. 난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온 남편이 나를 찾았어요. 아름아, 수고했어. 일주일 동안 뭐 하며 지냈니? 왜 연락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왔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연락이 없다고 그러니? 아니야, 어머니. 난 남편이 백수인 걸 알려 할 뻔했어. 남편이 눈치를 채고 시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했어. 출장을 다녀와서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어머니는 우리 딸을 칭찬했어. 우리 딸 너무 이뻐. 엄마를 닮았잖아. 딸만 덕에 아직까지 괜찮은 건데 아들은 돈 끼워서 살 거야. 아내의 시어머니 그러더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삼켰어. 그리고 어머니, 애 좀 돌봐주실 수 있어요? 조리사 일을 해야 해서 바쁜데 한 달 정도만 봐주세요. 하니 친정엄마가 하는 일 아니냐고 할렀어. 완전 미쳤네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부탁을 해도 그저 우리 아들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힘들긴 해도 한 달은 봐줄게. 대신 너도 나한테 돈 보내라. 400만 원씩 들어있잖아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내 아들이 주는 돈이고 그 값도 남편이 치료할 거였어요. 여전히 우선적으로 아이를 부탁한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허나 남편은 제 딸과 나를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루 이틀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진실로 물어보니 모두 바쁜 일정이었어요. 싸우느라 일주일에 모은 돈을 집으로 보내면서도 여전히 말한 연락도 없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게 연락을 해서 시간도 없었어요. 느낌이 뭘 해도 안 되는 게 더 돼 진짜야? 혼자 아이와 남편을 번갈아 가며 케어하다 보니 한숨만 나왔어요. 요구를 듣지 않은 남편은 조리원으로 머물러 있었고 이를 이겨내려고 하지만 다시 가버렸어요. 3일 동안만 해도 내 핸드폰만 들었죠. 남편이 변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쨌든 아이를 낳은 병원비부터 조리원에서 모든 비용을 제가 가진 돈으로 지불했어요. 조리원을 나오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집에 와서 돈을 타나봤어요. 선불로 돈을 보내라. 너 귀가 많이 빠졌니? 왜 똑바로 말 못하게 만들어? 하며 100만 원을 보내달라 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용돈이 좀 늦네? 아들은 백수래.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사는 게 없다고 했어요. 후에 분유 사용법과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주니 진짜 아들이라기보다는 산모 뭐라며 화를 냈어요. 아이 분유 타는 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해봤죠. 그리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고객들이 출산을 축하해주고 아기용품을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가족조차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죠. 저희 감사합니다. 일 완료 후 집에 돌아가시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곤 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랜만에 출근해서 할 일이 많았어요. 의무를 다하고 돌아왔는데 예진이 잘 지내셨나요?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어째서 손님이 많이 갔지? 우리 집은 왜 떨어져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하다니. 시어머니는 나를 이용하는 걸까? 응. 그리고 저에게 밥을 요청했다. 나는 저녁도 못 먹었다. 너무 빨리 차려줘야 하는구나. 뭘로 해드릴까요? 밥뚜껑을 연거라. 비록 국과 반찬은 어제 사놨지만 아마도 너가 영양을 먹지 못하는 걸까? 남겠어. 이러니 이 일로 고생하는구나.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었다. 시어머니는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다. 나도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지? 밥상의 밥도 찌는 반찬도 다 준비했는데 암만 해도. 빨리 먹으셔야겠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되돌아갈게요. 밤에도 업무를 보내주셔야겠죠? 내일 출근이 있잖아요. 밤에도 애를 보는 건 제게도 힘들어요. 마른 뼈다귀 위에 불 넣는 것처럼. 애거 출처를 남기다 보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제 집이 있는데 왜 새벽까지 애를 돌봐야 하는 건지 큰일이네요. 현대사회에 우리 성준이는 바쁘게 살아요. 퇴근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보는 힘든 일이 틀린 거예요. 아이를 도운다는 것은 큰 감사할 일이에요. 호의에 더 좋은 일이 있어? 혹시나 나와 비슷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요즘 어디 있니? 막한 다 시엄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란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쉬지도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고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음, 의도 왜 안 자고 있어? 애 보느라 못 자. 왜 이렇게 늦어? 알잖아.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애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대체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무슨 강인지 비밀번호도 걸려 있어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여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대체 누구인 거죠? 핸드폰을 살펴보니 데이팅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로 미혼 남녀들이 데이트를 통해 사람을 찾아 마음에 들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만나기도 하는 어플이에요. 그런 핸드폰 어플이 여러 개 깔려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를 구하러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퍼두벌 떨렸지만 저는 남편이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수많은 여자와 바람에 피운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제 메일로 보내두었어요. 당시의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런 인간과 결혼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더 컸어요. 그들은 저에게 속이 다 불편하도록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하러 가던 길에 이미 연락해 놓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전달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또 미소 짓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습니다. 7시예요. 제 시간에 퇴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6시에 퇴근해야지. 6시에 집에 도착해야지 라며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러 다녀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오늘도 일생 힘들었지? 어머니 일 끝났었나 봐요. 라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나왔습니다. 입을 열면 이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도 참았습니다. 집안에 주로 있는 딸을 위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얄루시말로 나는 이야기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물어주세요. 왔거든 팔 때 말 생각도 하지마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요 아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 임신하고 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닥쳐 너 그 가머니설로 지금까지 나 속여온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 이 집 내 거 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어머니랑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들고 태도가 돌변해서 말했습니다. 면회라 안내가 대충 무슨 일인지 알겠다. 아 그래도 애 아빠를 그렇게 냈지만 안 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판매가 우리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요. 두 사람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내 집에서 다가 며느리라 일내가 이렇게 빌게 미 않았다. 우리 손녀네가 봐줘야 하잖아. 너 나 없으면 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나가라 구.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게 두 사람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에 내쫓고 나서 저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주셨어요. 하루 아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는 건 아니었는데 엄마는 바쁘지 않아서 와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과수원이 개발되어 20억에 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판단에 팔기로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 거야. 20억을 나눠줄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의 친정에 좋은 소식이 있어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 딸을 키우면서 머물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차례 우리 집에 무릎 꿇고 소송을 중단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을 팔고 양평 쪽에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전에 원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해요. 돈을 많이 벌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만 나는 피부관리샵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 잘 키워야지. 딸이 3살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뷰티샵을 차릴 수 있었어요. 고객들은 내가 샵을 차리게 된 사실을 알면서 많이 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와줬지? 이제는 더 큰 샵으로 옮겨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편하게 일하고 있어. 딸은 중학생이 되었어. 공부도 많이 하고 승부욕도 강한 아이라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있어. 중학생이 되자마자 회장에 출마해서 회장까지 되었어. 남편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미지급 소송을 걸었지? 소송을 철저히 진행해 달라고 야단이 났어요. 소송을 철회하면 우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참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신은 자식이 궁금하지도 않냐고 말했어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한 일이 없었던데 그래도 법적 의무는 다 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앞으로 양육비를 꼭 챙겨 지급해야 하는데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가 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20살이 되기 전에 모두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어머니에게 돈을 더 갚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해하면서 그만큼 해주면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내 어머니와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고해서 받아 넣으라고 말했어요. 연락을 끊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미납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매달 균등하게 받고 있어요. 그 돈이 필요 없다면 포기해도 좋지만 저는 양육비를 계속 받겠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나쁜 사람과 이혼한 뒤로는 남자를 만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딸이 진짜로 원하는 일을 찾기를 바라며 그녀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없다고 왜냐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당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뿐이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양평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며 가끔 친정에서 친언니 가족과 만납니다. 친언니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 제 딸은 혼자지만 친척들과 어울려 매우 행복해합니다. 옛 기억을 회상하며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만족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